안녕하세요. 반란의 영문법 채널입니다. 저는 반란의 영문법과 다들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영문법 이야기의 저자 이장원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정법 현재는 현재 시제가 아닌데 왜 가정법 현재라고 할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가정법 현재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현재, the present subjunctive는요. 주어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동사와 동사 원형으로 쓰였을 때 그 동사 형태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예를 들어서 Doctors recommend that everyone exercise every day. 의사들은 권장한다. 모두가 매일매일 운동을 하기를 이런 말인데요. 주어인 everyone은 3인칭 단수인데 exercises가 아니라 동사 원형 exercise가 쓰였고 이렇게 쓰인 동사 형태를 통상 가정법 현재라고 합니다. 가정법 현재의 쓰임 중 하나는 insist, maintain, order, suggest, recommend 등 주장, 명령, 제한, 요구, 권고 등을 표현하는 동사의 목적어절에 쓰여서 해야 한다는 당위나 촉구를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정법 현재에 대해서 간혹 현재 시제가 안 쓰였는데 왜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식 영문법의 가정법 개념 왜곡으로 인해 생기는 전형적인 질문입니다. 한국식 영문법은 동사의 형태 변화 방식의 한 유형을 가리키는 말인 the subjunctive mood를 엉뚱하게도 가정법이라고 번역해놓고 가정법 개념을 가정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가짜를 정하는 방법이라며 비현실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표현법을 가정법이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가정하는 방법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도 현재 시제를 사용해서 가정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you study hard, you will pass the exam 이런 문장, 조건절에 현재 시제가 쓰인 조건문을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용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흔하게 이런 용어 사용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가 정확한 가정법 현재의 개념, 즉 Doctors recommended everyone exercise every day. 여기서 exercise가 가정법 현재다라는 걸 배우게 되면은 이걸 보면서 현재 시제가 안 쓰였는데 왜 가정법 현재라고 불러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식 영법은 이거에 대해서 가정법 현재는 당위를 의미하는데 당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잖아. 따라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이게 개념적 일관성이 없는 모순투성이의 설명인데도 가정법 과거는 과거 시제를 사용해서 가정하는 방법이지만 가정법 현재는 그와는 또 다른 유형의 가정법인가 보구나 하면서 그냥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서 대충 넘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법의 개념과 직설법 그리고 가정법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법이라는 건요. 동사의 형태 변화 방식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각각의 방식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술하는 방법 아니고요. 분위기 아닙니다. 그래서 직설법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우는 동사의 형태 변화 체계 있잖아요. 그 주어 인칭과 수 그리고 시제에 따른 통상적인 동사의 형태 변화 시스템 이게 직설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에 대해서 배울 때 굉장히 초급 영문법, 기초 영문법에서 뭘 배우냐면은 I am, you are, he is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게 다 직설법 형태들이에요. 또 현재 시제는 그런데 과거 시제는 I was다, you were다, he was다 이렇게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 왼쪽 표에 나와 있는 저 동사 형태들이 직설법이고 각각 현재 시제도 있고 과거 시제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take 같은 오른쪽 표에는 지금 take 같은 일반 동사가 나왔죠.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제 직설법 현재는 다 똑같은데 take인데 3인칭 단수일 때는 s 붙여서 takes이다 이렇게 배우죠. 그 다음에 과거형은 took이다. 이런 게 다 직설법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설법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표현하는 서술 방법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직설법, 즉 통상적인 동사 형태들에 대해 설명할 때 이 형태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특히 이와 다른 동사 형태인 가정법과 비교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설명을 한다면 통상적인 동사 형태, 즉 직설법은 사실을 표현할 때 쓰이고 특이한 동사 형태, 즉 가정법은 비현실성을 표현할 때 쓰인다 라고 간략히 그 특성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대체적인 경향성이지 객관적 사실 표현이 곧 직설법이라거나 직설법이 객관적 사실만 표현한다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비동사 예를 들어볼까요? 비동사 그냥 일반적인 형태 변화한 거 I am, you are, he is 이렇게 표현한 거 이런 문장, 이게 쓰인 모든 문장이 다 객관적 사실만 표현한다고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정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직설법과 가정법의 선명한 구분을 볼 수 있고 영문법의 모델이 된 라틴어 문법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라틴어라고 해서 대단할 건 없습니다.
자, 에세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라틴어 동사인데요. 영어에서는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이거에 직설법 현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인칭 단수, 2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이렇게 해가지고 형태 변화를 합니다. sum, as, est, sumus, estis, sunt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그 유명한 라틴어 문장인 cogito ergo sum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아신다면 거기 나와 있는 sum이 바로 저 비동사 1인칭 단수일 때 그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나와 있는 건 직설법 형태인데요. 오른쪽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방식의 동사 변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정법이고요. 거기도 이제 시제가 있으니까 현재 시제가 있어요. 그럼 뭐 sim, sis, sit, simus, sit, sint가 있어요. 이게 바로 왼쪽에 있는 게 바로 직설법 현재 시제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가정법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과거 시제도 있어요. 과거 시제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직설법 과거 시제가 표시되어 있는데 뭐 에람, 에라스, 에라트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정법에도 과거 시제가 있어서 메스, 에스스 뭐 이런 식으로 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건 직설법이고요. 오른쪽 표에 있는 게 가정법이고요. 각각 시제를 가지고 있죠. 그럼 영어를 볼까요? 영어는요. 일단 비동사부터 봅시다.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직설법 현재인데 우리가 보통 배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초 영어를 배울 때 배우는 I am, you are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직설법 현재예요.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형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가정법이고 거기서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게 BBB, BBB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과거 시제도 있죠. 직설법 과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쓰는 동사 형태 있잖아요. I was, you were, he was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직설법 과거 형태고요. 가정법 과거 형태는 뭐예요? 저기 표에 보면은 오른쪽 나와 있는데 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그냥 다 워로 쓰는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형태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방식의 동사 형태 변화가 있을 때 이러한 체계를 서법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법은 통상적 형태와 다른 방식의 동사 형태들이고요. 직설법과 비교하면은 비현실성을 표현할 때 쓰이는 경향이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과거에는 통상적 형태와 구별되는 또 다른 동사 형태 변화 방식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부 흔적이 남아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고대 영어거든요. 웨산이라는 그 동사의 형태 변화인데 영어의 현대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부터 볼까요? 에움, 에아트, is, sind 뭐 이런 식으로 변하네요. 발음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고대 영어라. 그 다음에 직설법 과거 형태를 볼까요? 뭐 was, were, wa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현대 영어랑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것과는 사뭇 다른 이 동사 변화 체계가 오른쪽 표에 나와 있습니다. 가정법 현재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뭐 z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동사 원형도 아니죠. 외산이 아니니까 동사 원형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단수하고 복수일 때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도 뭐 where는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직설법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요 좀 달라요. 그래서 보면은 오른쪽에 표에 나와 있는 가정법 과거가 왼쪽 표에 나와 있는 직설법 과거의 형태랑 겹치는 게 지금 사실 하나도 없어요. 짝대기 하나 있는 것도 저가 다 다른 거거든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과거에는 저런 식으로 이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 형태들이 있었던 거죠. 현대 영어에서는 주어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동사 원형으로 쓰이는 형태가 통상적 방식과는 다른 방식의 현재형이라서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대 영어 및 다른 여러 언어들에서 가정법 현재형은요, 직설법 현재형과 구분되는 또 다른 형태일 뿐 아니라 동사 원형도 아니에요. 즉 동사 원형이 가정법 현재여야 하는 필연적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현대 영어에서 그렇게 쓰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게 쓰이게 되었냐라고 물어보면은 글쎄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많은 언어 변화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현재 시제가 안 쓰였는데 왜 가정법 현재라고 부르나요? 라는 질문은 사실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걸 그래서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제가 안 쓰인 게 아니라 그 형태 자체가 일종의 현재형이에요. 가정법이라는 별도의 형태 변화 방식 체계에서의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단지 다른 방식의 현재형일 뿐입니다. 서법은 기본적으로 시제에 따른 동사 형태를 나타내는 시스템이에요. 가정법 과거는 뭐 지금 봐도 과거형이 명백하므로 동사가 동사 원형으로 쓰인 형태에는 과거형과 대비되는 현재라는 명칭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땡땡법 XX라는 이 문법 용어는요. 여기서 땡땡법은 어느 동사 변화 방식의 동사 형태인가를 표현하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XX는 그 방식에서 어느 시제에 해당하는 동사 형태인가 이걸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가정법 현재라는 말은
가정법 동사 변화 방식의 동사 형태다. 그리고 그 중에서 현재 시제에 해당하는 동사 형태다. 이 의미입니다. 여기 지금 비동사에 직설법과 가정법 형태들이 나와 있는데 오른쪽 표, 즉 별도의 동사 변화 체계에서 현재형에 해당하는 게 BBB 이겁니다. 가정법 현재는 이 서법 시스템 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명칭이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 현재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말이 현재 시제지 사실 현재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이제 가정법 현재가 의미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보면요. 어떤 하나의 특정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는 좀 어렵고요.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당위, 소망, 가정 등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여러 쓰임으로 좀 쓰이죠. 그래서 가정법 현재의 쓰임 중에 아마 한국식 영법으로 배운 학습자들을 가장 당황시키는 거는 이런 걸 거예요. 가정법 현재가 쓰인 조건문은 비현실적 조건문이 아니라 현실적 조건문이에요. 또 가정법이 쓰인 조건문하고 직설법이 쓰인 조건문하고 의미가 똑같을 수 있어요. 한국식 영법으로 배웠으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겠죠. 예를 들어서요. If the weather be good tomorrow, I'll go to the park.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나는 공원에 갈 거야 이런 말인데 지금 if the weather be 이렇게 표현했으면 이 be가 바로 가정법 현재형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문장은 가정법 현재가 쓰였고 옛날식 표현이에요. 현대는 이런 표현을 거의 안 하죠. 이제 고전문학 작품이나 이런 데서나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현실적 조건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형태로 쓰이다가 이렇게 옛날식으로 쓰이다가 현대에 와서는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직설법 현재를 쓰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평상적으로는 if the weather is good tomorrow, I'll go to the park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if the weather is에 쓰인 is는 이거는 직설법 현재형이죠. 이게 바로 이제 현대적 표현이고 현실적 조건문이에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문장하고 아래에 있는 문장은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는 위에 있는 건 가정법 현재가 쓰였고 아래에 있는 건 직설법 현재가 쓰였는데 의미가 똑같다 그러면은 가정법을 가짜를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이제 억지 설명을 합니다. 이거 뭐 B가 저렇게 가정법 현재가 쓰인 경우는 그래도 뭐 가능성이 낮은 거를 뭐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게 그 억지를 부려가지고 현실적 조건문이 아닌 것처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거 현실적 조건문이에요. 또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If need be, I'll take care of your dog 이런 말인데 if need be는 이런 식으로 그 가정법 현재형을 쓰는 어떤 표현들은 옛날식 표현인데 가끔 이렇게 현대에도 그 쓰임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관용 표현이다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이제 관용 표현이라고 하는데 if need be 이거는 흔히 쓰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자면 필요가 있다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다면 정도의 뜻이죠. if need be 필요하다면 I'll take care of your dog 내가 너의 강아지를 돌봐줄게 이런 말인데 여기 지금 B가 가정법 현재형이에요. 근데 이거 절대로 무슨 흔히 말하는 한국식 영법에서 말하는 가정법 문장, 즉 비현실적 조건문이 아니에요. 그냥 얼마든지 뭐 필요해? 뭐 필요하면은 내가 뭐 네 강아지 돌봐줄게 이런 말이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현실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는 조건문에서 현실적 가정을 표현을 하고요. 가정법 과거하고 과거 완료는 비현실적 가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현재와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를 통틀어서 살펴보면요. 가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정법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가정법에서의 가정은 가능성이 희박한 가정과 충분한 가정 모두를 일컫는 개념이지 이게 비현실적 가정만을 표현하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 특히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략 2010년경 이후에 가정은 현실성이 없는 경우에 조건은 현실성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는 용어 사용을 퍼뜨려 왔지만 이거는 최근에 퍼진 현상일 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도 저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 가정을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현실적 가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했지 뭐 가정이란 말은 다 가짜를 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 공부를 했을 때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바뀐 거죠 이렇게. 더구나 뭐 가정이 뭐 가짜를 정하는 방법이고 조건은 뭐 현실적 조건입니다. 이러한 어떤 용어 사용은요. 타당한 용어 사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학문적 체계의 학술 용어들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용어학 개념으로 배우다가 전문적인 학술 서적을 접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어리둥절해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거죠. 또 전문 학술 서적이 아니더라도 가정법에 관한 일반적 문법서들 내에서도 엉터리 개념들과 진짜 학술 용어들을 막 섞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모순되는 개념적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학습자들로서는 도저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가정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가정법과 직설법에 관해서 마치 무슨 심오하고 고차원적인 철학적 설명인 듯이 어렵고 난해하게 설명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엉터리 용어들과 개념들을 가지고 그와 모순되는 언어 형상들을 막 억지로 설명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 그런 현학적 설명이 만들어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